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이 방송사의 재승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TV조선이 지난해 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하려면 65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6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법대로라면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초법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이 조건부 재승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내려진 바는 있습니다. 재작년에 OBS에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는데 다만 OBS 같은 곳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지 이게 TV조선처럼 방송을 막 만들어가지고 제어가 점수에 미달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의적으로 이게 방송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정파적으로 방송을 운영한 게 아니라 단지 생계형 점수 위반, 생계형 점수 미달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주주가 돈을 안 대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OBS 재승인 관련해서는 크게 뒷말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TV조선처럼 방송을 막 만드는 집단에까지 이렇게 조건부 재승인이 내려졌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방송을 방송답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자극적으로 만들면 시청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이 왜 나왔냐, 설립허가 취소하라,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언론계 단체들로서도 쉽게 방송사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사라는 회사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방송사 하나가 없어지면은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방송을 엉망으로 만드는 수뇌부나 아니면 제작진,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이 취업도 어려운데 간신히 그냥 취업을 이룬 노동자들의 수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이 TV조선의 과오에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거는 조금 가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설립허가 취소도 못하게 되고 또 그러자니 방송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방송사한테 따끔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계 쪽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방통위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노동자들을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번 방송사를 만들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고요. 제어를 뭐하러 합니까? 계속 허가해 줄 거면. 그렇습니다. 잘못 만드는 엉망으로 만드는 방송사는 제어가를 취소를 해야 이 다른 방송사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짓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딱 한 번 취소가 돼서 문 닫은 방송이 있었다면은 바로 ITV 인천 방송인데 힘없는 방송 없애는 것 그걸로 무슨 경고 효과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엊그제 방송법 개정안 하나를 의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취소 결정이 나면 방송사의 면허를 즉각 회수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하는 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V조선을 승인 취소를 해버리면 바로 TV조선 문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문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 아니 취소했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지 뭐하러 더 1년이나 봐주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 법안의 취지가 앞으로는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재승인 취소를 할 방송사는 실제로 취소하겠다 이런 좀 방통위의 의지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다면은 실제로 TV조선 문 닫게 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 조건부 재승인에는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1년에 법정 제재 4건을 받는 거는 지금 TV조선 컨디션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재승인 심사를 하게 되고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TV조선은 다시 또 제어가 기간이 돌아와서 이게 사실상 조건부 제어가라는 게 무의미하게 된 건데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방송사 재승인 심사를 할 텐데 이제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안에 있으니까 방송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1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노동자들이 다음에 생성이 허가되는 방송사에 취직을 하든지 인수인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알아서 정리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노동자들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일종의 주는 안을 의결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방통위가 이런 기준을 이왕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TV조선 등이 제어가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그냥 조건부 제어가 이런 식으로 살려놓으니까 지금 이상한 보도나 황당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단호한 방통위의 모습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다음 제어가 심사가 언젠가요? TV조선이? 제어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재승인이 났으니 아마 내후년 3월이 제어가 기간일 겁니다.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정 위협 상태여서 이 제재가 안 나왔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이 TV조선의 제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재승인 때에는 정말 TV조선이 점수에 미달한다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래요. 아니 뭐 잘못한 방송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이게 공공이 무서운 줄 알지. 방송은 전파를 위임받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전파를 운영할 자격이 없으면 회수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도 안 되는 이런 방송사에다가 왜 자꾸 권한과 또 역할을 맡기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TV조선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송에 대해서 제어가 취소를 하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TV조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건데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 포털도 눈치 보고 저기 심지어 공기관도 눈치 보고 이렇게 돼서 아 우리 눈치 보는구나라고 한다면은 좋은 방송 만들겠어요? 지금대로 척을 져가지고 2년 뒤에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제어가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지난번에 TV조선이 제어가 승인 점수에 미달이 된 게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공정하게 채점만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까지 TV조선이 해온 걸 보면은요. 예. 근데 지금도 계속 문제적인 보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잘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매겨줘야 다음에 TV조선을 좀 보지 않는 좀 그런 좋은 방송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어제자 동아일보에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11일자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였는데요. 이 11일 기사의 제목은 문 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 있다였어요. 제목이 아주 흥미롭고 또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일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오늘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자서전 운명에서 거론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검찰 안팎에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란 책을 썼는데 이 운명이란 책 안에 나오는 한정화 수원지검 공안부장 그리고 강정석 춘천지검 영월시청장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최근 사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 검찰의 데스노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운명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대목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화, 강정석 잘 모르겠던데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싸가지 없었던 검사들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기술한 부분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중수 1과장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기억나는데 한정화, 강정석 이런 사람들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에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근무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관련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서
두 사람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썼는데 아니 근데 이 운명이라는 책이 2011년에 펴낸 책인데 2013년에 두 사람이 수사한 거를 두고 책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정보도문을 보니까 역시나 이 두 사람이 모두 운명이라는 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기사 본문에 이 두 검사가 NLL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했다라고 썼는데 이 기사 안에 표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관련 수사를 한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예. 한마디로 기사의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완전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예. 그리고 역시나 이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기록물 관련 수사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지금 다 틀린 건데 동아일보가 그래서 어제자 정정보도에서 한정화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강정석 영월시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책자에 나오는 대통령 기록물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두 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아마 검찰의 그 두 사람에서 강하게 항의가 왔나 봐요. 근데 이 대체 동아일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어떤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도가 있었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 기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좀 나쁘게 쓴 사람들이 최근에 사표를 냈구나. 이런 우연이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인사를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의 제목은 문 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 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예. 뭔가 지금 인사철을 앞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두 사람을 좀 낙마시켜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려서 뭐 이들이 미리 사표를 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기사 자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못을 박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체 왜 이 기사를 실었을까? 이 기사 자체 구성도 엉망이고 이제 앞뒤도 안 맞는 기사를 왜 실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사는 뭐 제어가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낼 수 있지만은 독자들의 심리적 제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오보 내고 오보에 상응하는 책임지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떠나게 돼 있어요. 이미 뭐 독자들이 그런 오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 보면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새 뭐 신문 읽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조중동의 발행 부수가 굉장히 많은 건 몇십만 부인 걸로 나오는데 믿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중동에서 ABC 협회를 어떻게든 붙이고 발행 부수를 좀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시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조중동 읽는 사람 없다 이런 걸 좀 객관적 지표로서 한번 만들어내면은 이거 아주 뭐 재밌을 텐데요. 화제가 될 텐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로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들 텐데. 그렇죠. 조선일보에 발행 부수가 있으니까 인구수 대비 발행 부수를 해가지고 딱 그 정도의 표집만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다 전화를 돌려봐서 조선일보를 실제로 보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죽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래요. 하여간 참 국민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언론사가 없다는 점, 이걸 광고주들이 모를 리 없을 테고요. 그러니 뭐 읽는 사람 없으면 광고주를 위협해서라도 광고비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유지하는 거의 그런 단계인데 이런 조선일보한테 미래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고 그 뭐 KBS PD 한 명이 또 거기 간다고 그러는데 정신이 나갔나 왜 거길 갑니까?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게요. 이 KBS에 예전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PD가 TV조선으로 이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새 TV조선이 어떻게든 뭐 제어가를 다시 받으려고 예능 쪽이나 뭐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도가 계속 저 모양으로 나오면 그리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받으면 버틸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없어질 방송국일지도 모르는데 PD는 뭐 괜히 갔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